우리 아이들의 좀 문법적인 어떤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교재랑 또 학습 지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1+1 학습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문항별 출제 포인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우리 실제로 제가 이번 여름방학 특강 때 진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여름방학 혹은 여름방학 이제 다 갔으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특히 문법 영역이 약한 친구들 있죠,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학습법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여름방학 특강 또는 겨울방학 특강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단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의 좀 문법적인 어떤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교재랑 또 학습 지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선정해서 진행하는 교재는 여기 능률 교재고요. 원래는 네이트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률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시험이 있는데, 네이트 모의고사 대비용 시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집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 시험을 보고자 이걸 한 건 아니고요. 문법 실전 모의고사 요 레벨 5를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안에 보시면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방학 특강은 이렇게 개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걸 적절하게 섞고 싶었어요. 왜냐면 학습자 이제 신청하는 친구들, 학습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도 실제로 있겠지만, 사실은 개념만 부족한 건 아니고 그 개념을 배웠더라도 제대로 뭔가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에서 좀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걸 문제에 적용했을 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출제의도 파악이나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의 구성은요, 여기 컨텐츠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6회, 그러니까 총 6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문법 복습 모의고사가 두 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8회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저는 실제로 2주간, 평일 2주간, 그래서 10일 동안 진행하는 특강을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화수목 같은 경우에는 1주차 월화수목 4일 동안에는 한 회씩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5일차 때는 이 4일차 동안 배운 개념들 중에서 제가 되게 강조하고 이건 꼭 암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 아이들한테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치 테스트,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나머지 이제 5회부터 복습 모의고사 2회까지 해서 이제 총 8개죠. 8개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은 또 이거에 대한 최종 테스트, 최종 점검 배치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문항은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1번부터 총 20번까지 나와 있어요. 20문제고요. 사실 이 책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답지는 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하나는 그냥 문법 실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본책이고,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터디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1+1 학습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스터디북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해요. 스터디북과 본책의 차이점은, 스터디북은요 이렇게 왼쪽에는 문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본책과. 그런데 오른쪽에는 개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개념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수업 설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먼저 문제를 풀게 하진 않고요. 오자마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줍니다. 필요한 부분은, 필수 학습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의 출제의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더 more 나왔으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럼 뒤에는 더 플러스 비교급을 물어보는 그 문제겠다라고 애들을 파악하게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다 하고 20문제를 풀면 사실 거의 1시간이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남았을 때 이 본책에 보시면요. 본책에 해당 그 문제 뒤에 되게 좋은 게 문항별 출제 포인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중등 내신을 대비하다 보면 문법 위주로 아직까지는 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사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중등 내신 시험 범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1과 2가가 시험 범위다. 그럼 1과의 문법 포인트 2개.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 동명사의 동명사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2과의 문법이 나오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문법 포인트들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해당되는 문제들은 잘 풀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은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떤 문제든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걸 먼저 좀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법 모의고사 2의 문제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부분의 쓰임,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가? 그럼 밑줄 친 쓰임이 무엇인지 이거는 self가 붙었으니까 제기대명사의 제규용법이냐 강조용법이냐 물어보는 문제구나를 먼저 인지를 하고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게끔 그런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1+1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와는 스터디북으로 개념 정리 먼저 하고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 훈련을 제가 같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제 도움 없이도 혼자서 스스로 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로는 뭘 내고 있냐면 아이들 이 본책 있죠? 본책은 깨끗해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만 풀면 또 예전 습관이 나올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풀 수 있고 그래서 찍을 수도 있고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스터디북을 보지 않고 복습 후에 본인이 이 문제를 저와 같이 풀었던 방식 그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거지. 얘 줄 때 얘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얘는 무슨 문법, 얘는 무슨 문법, 얘는 무슨 문법. 근데 여기서 다른 건 그래서 이거야. 라고 뭔가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풀어오게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 시간 특강 오전에 이제 왔을 때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면 아이들이 숙제한 거 각자한 거 검사하고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 혹은 본인이 적긴 적었으나 개념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2번에 거쳐서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를 얻어가는 수업이다라고 해서 1+1 학습법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실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좌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아이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좀 짤막하게 좀 찍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아이들한테 좀 진정성 있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짧지만 임팩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친구들은 사실 방학이 길지 않잖아요. 겨울방학은 좀 더 길겠지만 이미 여름방학은 갔고 남은 기간 혹은 아니면 주말에 학교 이제 다니더라도 계약하더라도 주말에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달 과정, 일주일에 하나씩 한다라는 목표 하에 공부해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신 대비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고등에 있어서 선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넬트 문제집이 좋은 게 레벨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게 수준에 맞게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이제 고등학교는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 또 개학이고요. 중등부는 한 일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도 좀 의미 있게 그리고 내가 한 달 남짓 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의미 있게 보냈는지 좀 반성의 시간도 갖고 또 2학기 계획의 시간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